이 남강토건 이런 것들 움직이는 거 봐봐요. 근데 이렇게 상갈지 몰랐죠. 회원님 진짜로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솔직하게 건설주가 갈지 몰랐죠.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 좀. 아 신대표 어떻게 알았냐 건설주 갈지.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건설주가 움직이는 거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건설주는 현재 정부의 정책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주거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인데 우리 한국은 아파트가 주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회원님들 뭐 땅 사가지고 뭐 집 막 짓고 그래요? 예? 옛날처럼? 옛날처럼 나 땅 사가지고 집 져야지. 그래가지고 나는 소질이 있으니까 내가 직접 져야지. 아니 뭐 이거 직접 지고 뭐 그 산속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자연인이라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자연인이라 하는 거지. 이 아파트는요. 회원님들이 지는 게 아니야. 한국 국민들이 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아파트는 건설업자가 지는 거예요. 건설업자도 수익성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수익성에서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수익성이 안 나오면 건설업자는 아파트를 안 져요. 그쵸? 근데 지금은 아파트에 대한 건설업자의 수익성이 높게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정부 정책인 거지.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정부 정책에 반하면 안 된다. 정부 정책에 순응해야 된다. 자, 근데요, 정부 정책이 어땠어요? 결국은 부동산 정책에서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억제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그 매매에 대한 부분으로 유도를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공급을 보다는 수요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아라. 세금을 매기고 팔아라. 안 팔면은 세금 폭탄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매매를 유도를 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게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의 부지나 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너무 크고 너무 어렵고 사실 그 서울 시내 이 수도권에는 거의 포화 상태거든요. 포화 상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공급하고 이런 것들은 부담스럽죠. 택지 개발을 해도 또 땅값 올라가고 뭐 별게 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요 정책적이었는데 이번에 공급 정책으로 바뀌었잖아요. 결국은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면 되는 거잖아. 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제일 중요한 건데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고 공급을 늘리면 결과적으로는 주거 관련돼 있는 부분에 불안감이 덜해지잖아요. 국민들 생활이나 이런 쪽에도 지금 영끌이에서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결국은 아파트 정책적 부분에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신 대표는 감지했던 겁니다. 그 여건이 그렇다면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쪽에 건설주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죠. 정부 정책이 공급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해드렸죠.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축하고 대단위로 건축할 수는 있는데요. 결국은 택지가 부족하고 대단위 건설하는 부분에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거나 소지구 단위로 그 아파트를 개발을 하는 것을 유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소규모나 아니면 소단위로 개발을 하는 그런 여건에서 제일 큰 회사 현대건설이 들어온다. GS건설이 들어온다. 이거 가능은 해. 그러면은 중소건설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대형 건설사는 약간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건설주가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대형사든 소형사든 다 가는 거고. 그래서 중소형 건설사 이쪽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 제가 제시한 종목들 이런 것들이. 그 부분에서 제일 크게 안정적으로 움직였었던 것이 대림건설이에요. 그렇죠? 이게 대림산업 계열이잖아. 여기 240 라인 있는 거 보이시죠? 240 라인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 계속적으로 올라오죠. 이전의 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수익이 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실질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세계건설도 지금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죠? 이전에 여기 건설 관련돼서 공사 수주 그것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다시 재차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신세계건설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유리한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다른 건설주도 잠깐 볼게요. 계룡건설 괜찮고, 동신건설은 살려고 하다가 못 산다는 상황이잖아요. 거래량이 안 맞아서. 거래량이 너무 적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태영건설. 여기 이제 범양건영이나 까뮤이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서희건설, 서희그랑브로의 그 서희건설. 가격 대역은 괜찮다라는 거죠. 건설주가 뭐 싸고 뭐 가격이 높고 낮고 이게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현재에 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봐야 돼요. 서희건설은 먼저 올라왔죠. 그렇죠? 조정받고 지금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요. 지금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여기. 동신건설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 여기 올라올 때에도 그랬어요. 거래량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적었어요. 매매할 때에는 거래량이 늘지만 일단은 걷어갈 때에는 굉장히 거래가 적은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사기가 지금 버거웠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우리 회원님들이 다수잖아요. 그죠? 다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수하기 시작은 갑자기 올라오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서 조심했었던 거지. 그래서 동신건설이 그랬었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건설주 이제 눈에 확 보이죠. 계룡건설 봐야지. 계룡건설이 봐보세요. 대전 지역이나 이 충청도 지역에서는 계룡건설 빼면 시체잖아. 그렇죠? 올라오는 거. 더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시장은 우리가 조각을 해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추적을 해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GS건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먼저 갔어요. GS건설이 제일 빨리 움직였어요. 여기 240 라인 여기 있고 GS건설 상승한 거 봐보세요. 그렇지만은 신 대표는 그 생각을 했던 거죠. GS건설 좋다 이거야. 아파트 잘 만들고 브랜드 네임 다 있어. 그렇지만 대다이리로 건설하는 건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요. 근데 GS건설이 올라오는 것은 해외 수주서부터 여러 가지 실적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사실 그게 건설주의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죠. 그죠? 이게 바닥이야 거의. 바닥에서 반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호재만 나와도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게 건설주였다는 거지. 그렇다면 업황이나 업종별로는요, 오히려 건설업이나 건설업황이 훨씬 더 유리했던 거예요. 정말 유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파하고 회원님들한테 얘기한 거죠. 이거 봐보세요. 이거 현대건설하고 GS건설하고 다를 건 없거든요. 240 라인 여기 있고, 대형건설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야지. 그죠? GS건설은 여기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건에서 따지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 봐도 건설주 업종이나 건설주 업황이 현재의 시장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가 맞죠. 그죠? 동원개발 볼까요? 동원개발. 이야, 이거 먼저 보겠어요. 이제 눈에 다 보이죠. 그죠? 업황에 대한 부분이 이제 눈에 다 보이는 거야. 신 대표가 얘기할 때 이때에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잘 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동안 쉬고 있었던 부분에서 상승하는 것, 그쵸? 대우건설도 나쁘지 않죠. 바닥인데. 근데 저는 이 대우건설 프루지오 브랜드가 좋긴 하는데 대우건설은 이쪽에 치이고 저쪽에 치이고 그래서 가격이 이게 4,000원대로 아주 그냥 개차반이 돼버렸어. 이게 건설주가 뭐 대우건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사면은 뭐 GS건설 사거나 현대건설 사고 HDC 현대산업개발 사면 되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건설주 업황이나 건설주가 그동안 이제 눌려 있었던 부분도 있고 올라올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죠? 거기에 이런 건설주가 있었고 건설 업황에 대한 부분이 움트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맞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되셨으면은 1010 눌러줘. 1010.